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온라인 국고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으로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퓨처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6,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일단 올라주고 있다 보니까 퓨처캠도 상승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퓨처캠 하면 전립선암 요쪽으로 자동으로 좀 떠오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지금은 오늘은 올라도 크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단기 반등권이고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현재 이제 19,0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버티고 이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요. 크게 오를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다음 주 초 정도 돼야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9,450원인데 19,000원 라인을 만약에 못 버티면 네. 단기 반등 후에 다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유하되 반등이 오더라도 다음 주 정도 반등이 온다면 한 25,500원에서 21,000원 구간이 네. 일부분을 좀 매도하는 구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지라인은 19,000원 이하 축소, 반등 시 2만 원에서 21,000원 사이 비중 축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 퓨처캠 살펴봤는데 다음 종목도 좀 제약바이오 이쪽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들어와 있거든요. 유한양행 매수가는 15만 4천 원이라고 하시네요. 좀 사실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은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유한양행도 방금 퓨처캠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밀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약 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면은 11월 중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단기 저점은 만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는 종목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차트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원 라인이 강력한 지금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는 맞는데 12만 원 라인을 깬다면은 한 만 원 정도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1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12만 원 이탈 시 비중 축소, 반등 시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3분의 1에서 반 정도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수급 흐름을 잠시 보면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 쪽에서 고점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점진적인 이제 매수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틀, 3일 연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오늘 단기로 일부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매도를 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 12만 원 이탈하면은 안타깝지만 비중 축소한 다음에 11만 원까지 다시 보는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바이오 쪽은 이렇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태성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6,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너무 궁금하다. 어쨌든 지금 또 안 가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오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 충남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관련해서 태성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화재를 예방한다거나 관리하는 그런 쪽에 복합 동박이거든요. 네네. 그쪽이 대장주인데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반등이 온다면은 좀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한 달 정도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다음 주 화요일인데 네. 이 화요일 날 이제 반등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아래 방향으로 잡으면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지금 현재 고점에서 밀리는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버텨줘야 되는 구간이 27,000원, 26,000원인데 네. 오늘도 보면 밑꼬리를 한 27,000원 부근에서 살짝 들어주는 그런 형태인데 빨라도 늦어도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 앞전 같이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강한 흐름이 한번 태성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노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태성은 추가 매수 관점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조금 일단은 관망 내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잡으시고 네. 27,000원을 깬다면 아쉽지만 주가가 한 25,000원 초반 25,000원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27,000원 이하는 축소 반등 시 반등이 온다면은 한 3만 원 초반대를 돌파하느냐 못 넘어가느냐 여기에 따라 3만 원을 넘어가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네. 33,000원, 35,000원 구간이 한 3분의 1 정도 매도 구간 35,000원을 넘어가면 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성 워낙 좀 단기간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1,200분 정도 계신데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JYP 엔터 요게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68,000원이라고 하시네요. JYP는 또 오늘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엔터주 사실 어제도 좀 그나마 이런 장에서도 올랐었잖아요. 네. JYP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워낙 그동안에 엔터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뭐 JIP 같은 경우도 한 14만 원대에서 주가가 한 5만 원대까지 거의 3분의 1 도박이 났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한 며칠 전부터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원칙대로 따지면 그때 이제 추가하면서 물타기를 좀 했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일부를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마 이제 문자 주신 분은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일단 방향성을 반등 구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딱 보면은 6만 원대가 지금 딱 보면은 위에 보면 라인이 하나 딱 보이잖아요. 네. 여기가 매도 구간이에요. 요 바로 위에 머리 위에 네. 이 라인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할 건데 6만 원대를 2, 3일 정도 했는데 못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를 매도하시고 5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 초반대로 들어오면은 그 라인에서 위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밑에서 재매수 관점. 그래서 매수 단가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6만 원을 돌파하면은 이 주식은 6만 5천 원, 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쁘지 않은 주식이고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고 연말 되면은 콘서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지금은 가장 문제가 6만 원을 돌파하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망은 좀 괜찮다고 짚어주셨으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상담이라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뷰노고요. 네. 28,500원에 20%예요. 28,5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제가 이게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28,500원에 좀 샀다가 드디어 뚝뚝뚝 떨어지길래 일부를 팔았어요. 한 5%를 팔고서 지금 2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거 목표가는 한 35,000원에서 6,000원 정도, 6, 7,000원 정도까지 보고 매수를 했는데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엊그저께는 2,000원만까지 떨어져서 매수 잘못한 건가 해가지고서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지금에 와서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뷰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 내용은 괜찮아요. AI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네네. 하는 그런 업체인데 내용은 좋은데 지금 이게 바로 현실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지금 단기 지지 라인이 24,000원, 5,000원인데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바꿔서 네. 말씀드리면 그 라인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25,000원에서 올라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V자 반등보다는 약간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올라간다면 11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이런 정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이상의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1, 2주 정도. 네네. 그래서 반등이 오더라도 25,000원에서 조금 더 보면 한 27,000원, 7, 8,000원 네네. 정도까지 만약에 그 사이에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일부를 좀 현금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올라가더라도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 앞전에 올라간 것 같이 앞전에 보시면 아마 네. 이 주식을 매매를 많이 해 보셨을 거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그래서 주가가 한 2, 3일 올라가면은 일부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때 네. 약간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그냥 올라오겠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 사람이 더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25,000원에서 27,000원대 오면은 기다리셨다가 일부를 좀 현금화를 좀 시키고 네네. 이제 문제가 2만 원대를 이제 깨버리면은 시간이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2만 원 이하는 안타깝지만 비중 축소하시고 만약에 한 1, 2주 기다렸는데 2만 7, 8천 원대 조금 좋게 보면 3만 원까지인데요. 네네. 그 이상까지는 바로 쭉 올라가기는 현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점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기관들은 매도하고 이 기관들 물량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5일 연속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그 슈팅이 나올 때 여유 자금 있으면 비중을 좀 늘린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제가 네.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서 일부분을 현금화 좀 시키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만약에 매도로 바꿔버리면 2만 원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온 종목 뷰노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직접 통화하실 수 있고 또 궁금한 점 계속 질문해 주실 수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상담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24,5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솔트룩스 요게 AI 검색, 챗봇 요런 쪽 관련준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자체 개발 그 검색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종목 오늘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런 관련주인데요. 솔트룩스가 지금 최근에 한번 저번 주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반대로 주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렸는데 오늘 같은 구간은 조금 일단은 관망 모두가 맞는 것 같고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종목은 크게 밀릴 자리는 없기 때문에 네.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한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 이런 데서 조금 현금화를 좀 시키는 최근에 일주일 전에 한번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물려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어느 선에서 밀리지 않는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가가 네. 계속 빠지다가 한 2, 3일 정도 이런 구간이 나온 상태에서 방향성이 중요해요. 여기서 위로 방향을 잡느냐 아래로 가느냐. 위로 방향을 잡으면 그때는 과감한 물타기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되고 네.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주가가
짧으면 이틀, 길면 3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 이틀 3일 매도예요. 그래서 현재는 급락 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지지 받는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매집의 흔적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앞전같이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 좀 추가 매수해서 2만 1, 2천 원 정도 짧은 반등이면 2만 원 초반이고요.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면 2만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일단은 매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략 잡아주셨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보이는 종목 저도 좀 궁금한 종목인데요, 대표님. 지금 SK 하이닉스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도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무슨 일 있냐, 하이닉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HBM 때문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는데 네. 반대로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숨어있는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타깝지만 비중 축소가 맞고요. 네. 지금 현재 강력한 지지 라인은 17만 원인데 네네. 17만 원을 깬다면은 한 단계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깨졌던 16만 원, 15만 5천 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감적으로 봤을 때 네. 비중 축소가 맞고 네. 뭐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면 일단 전량 현금화한 상태에서 네. 그냥 관망 모드 어디까지 밀리는지를 일단 체크하는 방향이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삼성전자는 급락 후에 일단은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나는 좀 버텨보겠다 한다면 17만 원 구간을 지지라인 잡으시고 이 부근에서 반등이 오느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만약에 17만 원 구간을 깬다면은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오늘 네. 17만 원을 버틴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반등이 오더라도 이 종목은 매도예요. 오늘 버텼다가 내일 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일단은 비중 축소가 맞아 보이고 네. 다시 이제 다시 보시려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급락 후에 최소한 2, 3일 정도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버텨야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2, 3일 정도 이렇게 버틴 다음에 상승, 버틴 다음에 상승. 지금은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을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있고 어디가 지지 라인이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보면 수급 흐름을 보면은 강력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정보도 굉장히 빠르고 자금도 크기 때문에 얘를 추종하진 않지만 일단은 따라하는 게 맞다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축소 17만 원 지지라인 이탈을 만약에 하면은 이 종목을 사보시려면은 저 같으면 기다렸다가 16만 원 초반이나 15만 5천 원 정도 네.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반등이 왔는데 18만 원 부근까지 반등이 왔다 하더라도 네. 일부를 매도하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많이 빠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매도세이기 때문에 뭐 17만 원 요 라인 좀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전략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팅창 또 저도 궁금했던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1만 2천 원이라고 하시네요. SK 바이오팜도 오늘 뭐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가가 10만 4,500원 정도인데요. SK 바이오팜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바이오주가 대체적으로 차트가 똑같아요. 지금 고점에서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수급 흐름도 조금 기관들 쪽에서 손절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이거를 받아가는 쪽에 좀 외국인이 좀 받아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관련주인데 지금 현재가 이제 제가 차트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최소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3달 정도까지 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트가 무너질 때 주가가 반등이 오면은 일단은 매도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라인이 강력한 지금 지지 라인인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볼 때 10만 원은 깨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이어질 건데 반등이 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한 2, 3일 반등 후에 다시 아래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 구간이 이어진다면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일단은 매도하시고 다음에 다시 노려보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고점에서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 후에 다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오면 11만 원, 11만 5천 원 일단 현금화를 좀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에 뭐 조금 현금화를 일단 시켜두고 기회를 노려보자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우양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8,830원이십니다. 자, 우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밀리는 모습이고 현재가랑 매수가랑 좀 많이 멀어지신 상태인데요. 이것도 K푸드 쪽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죠? 매수가가 8,830원이요. 지금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네. 이제 여기서 비중이 중요한데 네. 최고점에서 지금 산 상태에서 지금 거의 6개월 정도의 지금 바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시가총액 적고 네. 이런 종목은 약간 모멘텀이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량이 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오늘 4만 주 거래량이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10만 주에서 많으면 20만 주인데 네네. 이렇게 이런 흐름을 타가지고 주식이 갈 수 있는 거는 현재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호재 일단은 다 안 좋지만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네. 종목의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더 건강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K푸드 쪽에 약간 흐름이 단기적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쁜 건 아니고 실적 영업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이 가면은 이런 종목은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200원인데 8,000원대 하면은 매수 라인하고 너무 차이가 큽니다. 8,300원대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올려가려면 주식이 3,000원에서 거의 200% 이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조금 안정되면서 한 3,500원, 4,000원대가 온다면 일단은 8,000원이니까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뭐하지만 일부분을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되고요. 4,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 네.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4,000원대를 돌파하면 4,500원에서 5,500원 조금 더 보면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흐름이 나올 때 비중을 늘리면은 매수 단가가 한 6,000원에서 6,500원까지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서 일부분을 좀 현금화를 좀 시키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 네. 현재 이제 수급의 흐름은 큰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약간 지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보다는 기다리셨다가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시고 네. 4,000원대를 돌파하면 추가 매수 후에 5,000원에서 6,500원 분할 매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양에 대한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5,300원이십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와 현재가가 꽤나 많이 멀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가가 16,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필름 요쪽 시장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네요. 네. 일단은 PI 필름 그
폴리아미드 필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쪽에서 이제 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핸드폰이라는 스마트폰 앞에 네. 필름 이쪽인데요. 미래 가치는 좋은데 이게 애플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워낙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거의 7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거의 3개월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5,000원을 버티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15,000원을 이탈하면 안타깝지만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 15,000원대를 버티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온다면 큰 반등보다는 반등 후에 다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7,500원에서 19,500원 사이에 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반등이 올 때 물타기 후에 그런 자리에서 일부분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보시는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앞전에 흐름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예요. 주가가 쭉 빠지다가 반등이 오면 확인하고 사는 거죠. 네. 확인하고 사면 매수 단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지지했던 그 자리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지했던 그 자리가 여기인데 요 라인을 넘어가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하고 다시 한 번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고 요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요 자리. 이렇게 되면 비중을 늘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무너졌던 자리가 18,500원은 2만 원 자리인데 이 부분까지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때리고 다시 눌러주면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약간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사가지고 내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기회비용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이런 매매 방식을 조금 사용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장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매수가랑 이 현재가랑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전략 이번에는 또 15,000원 선을 잡아주셨으니까 확인하시고 매수 또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이번에는 한국파마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57,600원입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국파마는 이것도 진짜 매수가랑 많이 멀어지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희망적인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종목은 다음 주 정도 반등이 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회사에 엄청 악재가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영업이익도 괜찮고 고점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한 번 정도 반등이 오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좀 많이 멀어졌는데 네. 기다리셨다가 반등 오면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신 다음에 17,000원에서 18,000원 조금 더 보면 19,000원까지 반등이 한번 올 수 있거든요. 네네. 추가 매수 후에 그런 자리에서 일부를 조금 매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비만 치료제 그쪽 관련해서 그쪽 관련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팅창에 제가 잠깐 보니까 네. 오늘 보면 올릭스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올릭스. 네. 올릭스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잠깐만요. 올릭스. 종목 코드를 할 때 같이 올려주면 참 제가 편할 건데 종목명, 종목 코드. 네. 올릭스. 예. 올릭스를 보면 딱 그런 형태잖아요. 주가 고점에서 엄청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며칠 전에 반등이 한 번 왔고 오늘도 한 12% 반등이 오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올릭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오면은 23,000원에서 25,000원 선까지 반등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를 조금 해야 되고 네. 매도. 그래서 아까 한국파마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올릭스가 26,000원.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추가 매수를 했어야죠. 아침부터. 네. 네.
그래서 제가 반등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네네. 26,000원이니까 추가 매수하면 매수단가 한 24,000원까지 떨어지겠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본전 내지 수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자세하게 보면 23,500원에서 25,000원 초반 네. 이 부근까지가 올릭스는 일부를 좀 파는 구간이고 네. 산일전기가 있네요. 산일전기. 채팅창에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웬만하면 종목 코드를 좀 같이 보시면 올려주시면 좋은데 네. 산일전기 제가 저번 주부터 상담을 많이 한 종목인데 제가 단기 목표가를 7만 원을 드렸는데 네. 며칠 전에 딱 800원 부족한 7만 원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산일전기 오늘도 한 9% 올라가는데 네. 다시 7만 원대를 도전할 건데요. 7만 원대를 도전해서 성공하면 이 종목 8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저는 1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산일전기가 특수 변압기 현재 대장주입니다. 어. 제가 제2의 HD 현대일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종목은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방향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을 잠시 보면요. 네. 현대일렉. 오늘 전력 설비 쪽도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기사도 뜨고. 그죠. 현대일렉도 보면은 오늘도 한 7% 정도 올라가는데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래의 대장주는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대일렉이 지금 40만 원대 안차가면 50만 원까지 옛날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은 아까 산일전기라든지 현대일렉 이런 종목들, 제일일렉트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일일렉트론도 오늘 10%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함부로 매도보다는 그냥 일부분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급락을 하더라도 갈 종목은 나중에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딴 데 돈이 이제 가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좀 끌고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채팅창 엄청 많이 올라요. 저희 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채팅창도 더 살펴봐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저희 전화 시청자분 대기하고 계시니까 바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 부탁해놨습니다. 네? 코렉쇼예. 큐렉소. 큐렉소. 큐렉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22,700원에 20% 맞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주식은 많이 물려 계시는데 목소리는 밝으시네요. 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혹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예. 20%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일 많은 겁니다, 그게. 이 종목이요. 예. 일단 그게 큐렉소, 비싸니까. 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의료 수술 로봇 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어요. 모멘텀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약간 멀어져 있는 형태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서 더 빠질 자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저점을 바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등 시 오히려 물타기를 한두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타기 시점을 말씀드리면 혹시 메모지 있으면 메모 좀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메모할게. 네. 예.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 거래가 오늘 7만 주, 14만 주 쭉 이렇게 한 10만 주 내외잖아요. 예. 그죠? 이제 예. 이 거래량이 한 30만 주 이상 되면서 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3% 내일 5%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10% 정도 추가하면서 하세요. 예. 이해됐죠? 여기까지? 예. 네.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6,500원, 6,800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예.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예. 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런 다음에 예.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7,000원에서 7,500원입니다. 예. 조금 크게 보면 8,000원인데 이렇게 예.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기존에 예. 있는 물량은 아직도 손실이 많지만 새로 산 쪽은 수익이잖아요. 예. 새로 산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의 3분의 1을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좀 줄어들었지만 매수 단가 많이 떨어졌겠죠. 예. 예. 그리고 이런 롤링 과정을 두세 번 정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한 아침부터 50만 주, 100만 주 나오면서 5% 이제 이상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지, 이게. 예. 예, 제가 볼 그래도 알 수 때는 특별한 없습니다. 일이 없는 한 이 이하까지는 빠지기 힘들어요. 왜 예. 그러냐면 가장 주가가 안 좋을 때도 주가가 한 6,000원 초반이었거든요. 2022년, 2023년. 예. 이때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근데 예. 만약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이 종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은 6,000원, 200원, 6,000원 라인이 깨지면 5,500원, 5,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최악의 예. 경우로 많이 가정한다면, 예. 네. 제 말 이해됐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왔던 종목 큐렉소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전화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많이 전화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요. 들어온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고요. 매수가가 37만 6,370원이십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28만 원 선 깨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 2차 전지 쪽도 그렇지만 철강 쪽에서도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하고 철강 쪽은 가장 문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죠. 네네네. 트럼프 쪽에서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멘트가 왜 그러냐면 쪽에서는 그냥 말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말을 막 던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런 순간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만약 홀딩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28만 원인데 네.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면 저는 25만 원을 깨는지를 확인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 오면 이제 물타기를 한번 할 것 같고 만약에 25만 원까지 깬다. 뭐 점진적으로 28만 원이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27만 원, 6만 원 깨면은 깰 때마다 일부분을 축소하셔야 돼요. 네. 이제 반대로 29만 원, 30만 원 넘어가면은 5천 원 올라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안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건드리면 네. 아마 25만 원도 깨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권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앞전에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차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 보면은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에서 버틸 것 같다 하면서 한 단계 더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했는데 한 번 더 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매도를 하고 모든 악재가 소멸되면 이렇게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손실이 나 있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밀리면 일부분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며칠 지켜보니까 무슨 호재가 나오면 주가 올라가네. 그때는 과감하게 추가하면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확인하는 매매가 맞지 않을까. 네네. 미리 내가 그냥 들고 있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데 오늘만 빠진 게 아니고 어제 그제 충분히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안 하고 하면은 여기서 더 빠지면 그때 이제 완전 포기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많이 빠졌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리고 지금 확인하고 이미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금도 주식이다. 현금을 들고 있다가 네. 이렇게 밀리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아침부터 밤마다 없죠.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짜증나지. 네. 그냥 주말 자체가 힘들어요. 응.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관심 종목을 보면은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있죠. 네. 예. 이쪽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일렉도 지금 7% 올라가고 있죠. 루미도 최근에 신규 상장했는데 15% 올라가고 있죠. 방금 네. 전에 20% 이상 올라갔었는데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현금은 만들었다가 조금 눈을 돌리는 그런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워낙 큰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어제도 빠졌고 그제도 빠졌고 좀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뭐 내려갈 때마다는 일단 비중 축소, 근데 또 올라간다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두산밥켓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두산마켓도 오늘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매수가랑 많이 차이 나시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손실 구간이시니까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이제 두산 밖에서는 바닥은 잡고 있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현재 약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도 약간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약간 수급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네. 좋은 점은 최근에 낙폭 과대로 한번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기술적 반등의 가장 중요한 맥심 중요한 지지라인은 36,000원, 3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6,000원, 35,000원을 기술적으로 이탈하면은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 물량은 관망하시되 반등 시 일부를 축소하는 구간이 38,500원. 네. 4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매도했던 물량을 재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럼 4만 원 넘어가면 보유하고 계시면 뭐 4만 3천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네네. 이 가격대 제가 불러드린 가격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수급 흐름은 기관들 쪽에서 지금 저점에서 분할로 지금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좋은 주식이에요. 현재는 이 주식은 나빠 보이지 않는 좋은 주식이고 뭐 신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고 38,000원에서 4만 원대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이 한 10% 이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쁜 주식은 아니지만 요렇게 좀 전략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또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엠노고요. 엠로요. 네. 네, 63,400원쯤 되고 20%고요. 20%요. 네. 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14,140원에 10%. 알겠습니다. 두 종목이시니까 저희 네네. 그러면 엠로부터 대표님 연결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엄청 좋으신 거 보니까 밝으신 거 보니까 주식 잘하시는 분 같아요. 제 느낌에. 못해요. 근데 좋은 주식들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앞으로 잘하실 것 같고 부자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엠노하고 GI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GI 이노베이션은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4,140원. 14,000원. 네. 매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비중은 맞나요, 적나요, GI? 10%요. 10%면 그렇게 크지 않네요. 네네. 네, GI 이노베이션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네. 면역 치료제, 항암제 그쪽이에요. 네. 근데 고점에서 이제 16,000원에서 워낙 많이 빠져서 오늘 한 4% 정도 반등이 오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11,000원 깨지면은 일단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깨지면요. 네. 11,000원 깨지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라인 깨지면 만 원대 초반에서 9,000 한 7,8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반등이 오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 보면 윗꼬리가 딱 부딪히잖아요. 네네. 그 매도 자리가 단기 매도 자리가 12,000원에서 12,200원입니다. 짧게 보면.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야지 이제 13,000원 초반까지 올라가는데 네. 13,000원 초반까지 올라가더라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윗꼬리 달고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 쩌들리시는데 뭐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네네. 다른 분보다는 크게 물린 종목이 아니잖아요. 뭐 회사 내용도 네네. 나쁘지 않고 오늘 제약주 네. 전체적으로 반등도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기 싫다 하시면 다음 네. 주 이 주식을 다음 주까지 가지고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조금 12,500원, 13,000원 부근에 오면 일부를 매도하셔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내가 매수가 14,000원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 고점까지 가는 거는 좀. 그 전고점까지는 어렵네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바로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이 분위기가. 네네. 그리고 엠노는요. 네, 네. 제가 저기 75,000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빠지니까 네, 네.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팔았다가 이렇게 약간 추세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한 일주일 전에 했으면 진짜 잘하신 거고요. 네, 2번 했는데 일주일 전쯤에 했고 오, 그 전에 한 번 했는데 네, 네. 이제 제가 그 기억이 75,000원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본전 왔는데 아. 팔기가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몰라가지고.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은 네. 파는 날이 아닙니다. 아, 네. 오늘은 파는 날이 아니고 굳이 팔고 싶다면 조금 7만 원. 팔았어요, 아까. 아, 그래 안 되죠. 저한테 물어보시고 파셔야지. 네, 그러니까요. 네. 올라가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제가 팁을 네. 하나 주면 네, 네. 매도하실 때 어떻게 네. 매도를 해야 되냐면 네. 주가가 이제 잘 가다가 빠졌다가 그 어느 정도 버티다가 무너진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 앞전으로 보면은 주가가 버티다가 무너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요 동그라미 네.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가격으로 네. 따지면 여기가 67,000원에 7만 원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요까지 네, 네. 네.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네. 아까 파는 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파는 구간이 맞긴 맞아요. 63,000원에서 64,000원 자리가 일부분을 네. 조금 덜어내는 자리가 맞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워낙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등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자동차를 100km 달리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서 바로 그 앞에 섰으면 이거는 대형 사고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밀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네. 주식도 네. 똑같습니다. 음. 강하게 들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야지 큰 손들이나 세력들도 고점에서 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더 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현재 이 주식은 한 7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고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7만 원 돌파하면 7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네.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고 굳이 네, 팔고 네. 싶다면은 뭐 7만 원대 부근, 7만 네, 5천 원대 부근 이런 데서 일부씩 파시고 네, 네. 기존에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주식은 저점 추가 매수 관점이고 신규 매수 단기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수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굳이 말씀드리면 GI 이노베이션을 내가 2개 갖고 있다면 GI 이노베이션을 일부 팔아서 차라리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아, 네, 네. 그-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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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로 들어온 두 종목, GI 이노베이션과 엠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장 대표님 너무 친절하고 좋으시다고. 그쵸. 지금 전화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까 오늘 전화 상담 많이 해주셔야겠죠. 아래에 올라가 있는 번호로 0266-036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샵 8181번으로 함께 문자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1,241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진짜 제약바이오 쪽 이 종목이 상담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방금 뭐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이라고는 짚어주셨는데 이 친구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 시스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회사 내용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바이오주가 실적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출발을 그쵸, 해요. 이게 네, 이제 네. 이익이 R&D 비용, 연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네. 되는데 이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에 이 종목 대박주가 되는 거죠. 제약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특별하게 뭐 빠질 자리는 없을 것 같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 3만 원 잡으시고 지금은 물타기 추가 매수를 좀 하신 다음에 반등이 와서 3만 4천 원대를 돌파를 하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매도 구간이거든요. 네. 3만 5천 원, 4만 원. 그래서 라인을 제가 두 개 그리면 이 3만 5천 원, 4만 원.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단계적으로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3만 원 이탈 시에는 안타깝지만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서 저점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3만 5천 원, 4만 원 비중 축소. 그리고 중장기로 나는 좀 봐야 되겠다 하신 네. 분들은 한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워낙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상승 후에 약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 짚어주셨고 요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축소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게임주네요. 시프트업이 들어와 있고 매수가가 63,500원이십니다. 아이고 매수가 오늘 현재가가 49,700원 올라와서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들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제로 신규 상장주에 이 종목도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특화된 네네. 쪽인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요. 근데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이 종목도 같이 빠졌는데 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 5만 5천 원, 5만 4, 5천 원 정도 여기까지는 반등이 올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면 6만 원인데 6만 원까지는 바로 올라가기는 뭐할 것 같고 매도 라인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5만 4, 5천 원, 2차 6만 원 초반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 네. 지금은 4만 5천 원대를 못 지키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네. 이 종목은 반등이 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약한 반등 후에 조금 기간 조정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은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네. 그럼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짧으면은 한 달. 그러면은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네. 그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반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를 여러분이 봤을 때 그 락업이라고 있어요. 락업이라는 건 뭐냐면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아니면 사모펀드 쪽에서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할 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한 달, 3개월, 6개월 안에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안 가고 빠지면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가 이제 7월이니까 제가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7월 11일이죠. 네. 8월, 9월, 10월. 그리고 나서 10월 초에 딱 반등이 오잖아요.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3개월 3개월, 해당되는 네네네. 딱 그날이거든요. 네. 이날 보면은 한 16%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부터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이 왔는데 올라가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온 건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12월 초 정도에서 반등이 올 수 있는데 네. 그 정도의 반등이 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한번 올 것 같으니까 네. 아까 이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매수가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그쵸. 않으니까 네. 일부분을 좀 현금화를 좀 시키고 이 종목은 그 전까지는 반등이 오거나 밀리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네. 그런 형태가 맞을 것 같고 강한 반등이 오려면은 강력한 매수 라인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고 있는 이건 좋은 흐름이에요. 네. 연기금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반등이 오면은 물타기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보면은 한 5만 2, 3천 원 조금 더 보면 5만 5천 원인데 이 부분까지 한번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 물타기 후에 거기서 일부를 덜어내는 약간 트레이닝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전망
알겠습니다. 들어봤고요. 뭐 연말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부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오늘은 그래도 뭐 1% 정도 올라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또 잠깐 빠지면서 또 신저가를 찍기는 했지만 일단은 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제가 장 마지막에 이제 삼성전자 올라올 거라 그랬는데 네. 5만 원 초반이나 5만 원이 깨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반등이 왔잖아요. 한 5일 빠지고. 네. 현재 이럴 때는 이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종가를 대신에 5만 원을 깨지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재는 보유 관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버티면서 월요일 날 흐름이 조금 나와준다면 이제 한 작게는 2% 많으면 5% 정도의 반등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따지면 한 5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의 반등권이 한번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오면 또 팔아줘야 됩니다. 아쉽지만 뭐 나는 이 주식을 중장기로 봐야 되겠다. 중장기 봐도 못 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큰 손실이 아니시면 5만 원대 이탈하면은 안타깝지만 종목 자체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나는 큰 손실이다 하면은 약간 반등 시 물타기를 좀 하시든지 단가를 낮춘 다음에 5만 2천 원, 5만 5천 원 일부를 현금화를 좀 시키는 방향이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종가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조금의 반등이 나왔을 때 물타기 하고 아직 그래도 반등권이 열려는 있으니까 그때 조금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만 더 봐볼게요. 이번에는 HD 현대미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1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HD 현대미포는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3%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수익권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300원 정도. 근데 어쨌든 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 전략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미포하고 채팅창에 그 유튜브 보니까 종목이 많이 와 있는데 네네. 몇 개 하고 최대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현대미포 결론 말씀드립니다. 좋아 보이고 지금 보유 관점이고 수익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지지라인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라인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네, 10만 5천 원 깨지지 않으면 뭐 두 개를 드릴게요. 10만 5천 원, 10만 원. 여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깨질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네.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가능성이 있고 11만 5천 원, 12만 원대를 돌파하면 추가 매수한 다음에 이게 12만 원 넘어가면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늘이 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로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선주 쪽 전체적으로 괜찮고 네네. 최근에 트럼프 당선 쪽에서도 우리나라 그 중공업 조선 네. 쪽으로 협력을 앞으로 많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돈 급하지 않으면 아마 12만 원 넘어갈 것 같고요. 뭐 중장기로 한번 보시면 15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 내용도 좋고 미래 가치 좋고 미국 쪽에서도 좋다고 하고 네. 기관들 수급 좋고 네. 다 좋아 보이니까요. 굳이 빨리 서둘러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조선주 살펴봤고 방금 또 채팅창에서 봐주실 만한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유바이오 로직스하고 네. 한컴? 한캠.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와 한캠 두 종목 살펴봐 주신다고 하네요. 한컴. 한컴? 네. 이름이 비슷한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 네, 한컴. 한캠도 한번 보죠. 뭐 말 나왔으니까. 네. 한캠이 최근 신규 상장했는데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백신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네. 최근에 고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빠졌는데 이런 종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 라인 아까 보니 15,000원 초반이던데 네. 큰 차이 없으니까 이 종목은 약간 디테일하게 짧게 좀 봐야 됩니다. 네. 14,500원 지지라인 잡으시고 안 깨지면은 반등이 나오거든요. 안 깨지면은 반등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 돼서 반등이 와서 16,000원은 이제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16,000원 넘어가면 17,000, 1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주식은 괜찮아요. 단 14,500원이 깨지면
약간 조정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좀 헤맸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유바이로직스 좋은 회사고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 이 얘네들이 많이 샀지만 손절 라인 안 나왔거든요. 네. 이 손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한 단계 더 올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19,000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아주 좋은 주식이고 2만 원 넘어가면 이 주식은 매물대가 없습니다. 네.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6만 원대부터 빠졌던 주식이고 회사 내용도 좋고 미래 가치 좋고 뭐 바이오주 중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밀렸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적게 밀리는 종목은 네네. 반등이 오면 나중에 빠르게 크게 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확인해 봤고 한컴 한글과 컴퓨터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살펴봐 네, 주시죠. 한글과 컴퓨터 어제 상담한 종목이거든요. 네네, 어제 이 맞아요.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좀 보유해서 가져가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어제 한 60포인트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 7%에서 1%까지 밀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어제 샘플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이런 네.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고. 그래서 뭐 오늘 윗꼬리를 좀 달지만 네. 뭐 22,000원 구간이 약간 매물대가 좀 있지만 이 라인을 넘어가느냐가 중요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돌파할 것 같고요. 여기 넘어가면 24,000~2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고 아까 보니까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굳이 빨리 매도보다는 단이 이제 22,000원 부근에 갔는데 못 올라간다. 네. 거기서 일부분은 조금 비중이 많으시면 현금화를 조금 시키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 시장이 좀만 안정되면 얘는 내일 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급 굉장히 좋고 회사 내용 좋고 AI 챗봇 쪽입니다. 그래서 AI를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쪽 아마 트럼프 쪽에서도 AI를 아마 밀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이제 머스크 형도 AI 쪽 자동차를 많이 하지만 네. 자율주행이 약간 AI가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이니까 뭐 좋아 보이고 보유 관점 22,000원대가 이제 고민인데 뭐 특별한 지지라인은 없어 보이고 네. 뭐 아무튼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확인해 봤고 AI 쪽은 뭐 사실 전망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종목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연결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흥하해운이요. 흥하해운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1,800원에 30%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들 목소리 좋으신 분들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도 너무 멋지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1,800원이면 오늘 사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1,800원이 아니고 네. 2,080원이에요. 2,080원. 네네. 그러면은 크게 차이는 없네요. 지금 가격대하고. 제가 물을 타서 그 가격이에요. 물을 계속 탔는데 계속 빠졌는데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지금 전체 비중의 30% 되는데, 네네. 30%면은 제가 희망상을 하나 드리면 네.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아, 거기를 그래요? 넘어가면은 이런 주식은 모멘텀이 뭐 어떠한 재료가 하나 나오면 강력한 흐름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올라가면은 2,100원에서 2,200원 구간 들어오면 네. 그때는 수익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 있는 현재 매집이 잘 돼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2, 3일 빠지는 거는 이제 워낙 전체적인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밀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1,900원이에요. 1,900원? 네. 네. 거기가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문제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1,900원까지 왔는데 이 라인에서 버티느냐 아니면 윗꼬리를 다르냐.
윗꼬리를 달면 한 5%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네네. 2, 3일 봤는데 그 라인 넘어가면 이번에 2,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네. 이런 주식은 재료에 민감하고 뉴스에 민감한 주식이거든요. 네. 뉴스가 하나 나오면 2,000원, 2,100원까지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네네. 가지시고 조금 기다리면서 올라올 때 네. 그때 강한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해버리시죠. 예를 들어서 네. 오늘 보면 100만 주씩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이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앞전에 작년 연말 딱 이 정도의 딱 이런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쵸. 작년 연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지다가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네. 지금 그때도 11월인데 이 흐름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한 번 더 늘려가지고 네. 올라가면 2,200원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운 좋으면 2,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켜봤다가 거래량이 실리면 그날 그렇죠. 제가 추가 매수 투매할 여력은 네. 조금 있거든요, 현금이. 네네네. 그러면 지켜봤다가 거래량이 실리는 날 네. 추매를 하고 1,900원을 돌파하면 2,000원대에서 일부 매도하고 지켜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거래량이 오늘 지금 100만 주인데 이게 가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아침부터 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막 늘어나요. 근데 아, 점심 네네. 드시다가 한 4,500만 주 된다 그러면 수저 넣고 빨리 와서 추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네, 너무 네, 재밌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온 종목 흥하해운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대표님 상담 너무 잘해주시지 않나요? 지금 상담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저희 1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얼른 지금 여기 화면에 나가는 번호 0266-036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많이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커피 쿠폰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샵 8181번으로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민되시는 부분 함께 적어주시면 또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이렇게 들어봤고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6,000원이라고 하시네요.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저희 어제도 봤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가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말씀드리면 아마 연말이 가면 갈수록 뭔가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이 종목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 매수 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네네. 반등이 나오면 한번 현재가 대비해서 적게는 5에서 7%, 많게는 10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대를 잡으면 한 45,000원 부근, 돌파 시 5만 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거래량이 좀 중요한데 거래량이 현재 실리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누군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현재는 밀릴 자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37,000원, 38,000원 아래로 가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약간 그러면 악재가 좀 추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42,000~43,000원대 넘어가면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의 한 반 정도를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신 다음에 43,000원, 45,000원 일부 매도, 5만 원대 일부 매도.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강한 형태의 흐름이 한번 꼭 나올 수 있다. 네네. 왜 그러냐면 12월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네. 연말에 뭔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시추를 그쵸. 한다든지 뭔가를 이런 모멘텀이 한번 코멘트가 반드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면은 이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가 기름이 있든 없든 간에 한 번 정도는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없으신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려면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요령을 보면 한 주나 10주를 가볍게 사놓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과감하게 이제 비중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네. 그런 형태의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어떤 한 줄이라도 뉴스 혹은 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이번에는 금양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9,000원이라고 하십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부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현재가가 33,150원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금양이 한때는 2차전 쪽에 최고의 주식을 이끌어갔던 주식이었는데 네. 거의 뭐 6,000원, 7,000원 주식이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뭐 그쪽 리튬이 있네 없네 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딱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이 종목도 방금 가스공사 같이 그런 확실한 뭔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증거 자료가 네네. 리튬을 뭐 생산하고 있다거나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말만 소문만 무성하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실적도 안 좋고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나가시다가 네. 앞전에도 보면 이렇게 쭉 빠지다가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약간 추가 매수 후에 주가가 쭉 보면 하루 이틀 3일 매도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물타기를 한 다음에 윗꼬리에서 매도 후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종목이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4만 원대를 안착한 흐름이 한 일주일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 자리를 안착 못하면 현재부터 시작해서 한 최소한 한 달 내년 초까지 해서 계속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앞전 같은 대신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물타기를 좀 하자. 물타기를 한 다음에 1차 4만 원 초반, 2차 4만 2천 원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자. 그리고 현재 지지라인은 3만 2천 원 이하는 축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물타기 해보시는 전략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양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진전기가 들어왔네요. 일진전기고 매수가는 27,7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일진전기도 오늘 뭐 전력기기 전선 요쪽 잘 가는 것 같은데 일진전기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3% 넘게 올라가고 있고 25,5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초고압 변압기 요쪽은 뭐 전망이 좋다고 봐야겠죠. 네. 뭐 미래 가치 좋고 전망은 좋지만 네. 워낙 그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지금 이틀 정도 강하게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을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물량을 해소하려면은 한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정도. 네. 그래서 현재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 보이지만 반등 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약간 한 2, 3일 정도 반등 후에 다시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네.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27,000원 부분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라인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이 24,500원에서 27,5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갔는데 못 넘어가면 일부 매도, 반대로 아래로 빠졌는데 지지하고 반등 오면 또 물타기, 네. 추가 매수.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3만 원대를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라인 넘어가면 일진전기도 거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네. 중장기로 보면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 전선 쪽은 아마 내년에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리 선조 정도 많이 받았고 네네. 물론 저점에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10,000원 하던 주식이 3만 원이니까 거의 2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이런 전체적인 정책 테마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200% 끝나지 않거든요. 네. 적게는 500에서 어.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지금은 매집 관점이고 그 네. 단계다. 근데 이제 일진전기뿐만 아니고 변압기 전선 쪽이 뭐 HD 일렉도 있고 아까 산열전기도 있고 네네. 일진전기도 있고 뭐 삼화전기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이제 종목이 대장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진전기는 대장보다는 약간 한
서해로 따진 5위 정도. 5위. 네, 5위 정도 약간 아래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시면은 약간 일부분을 좀 파신 다음에 약간 대장주로 조금 교체 매매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쪽도 그렇고 요쪽 전력 전선 요쪽 전은 계속해서 좋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호흡까지 좀 짚어주셨고 5위 정도 되는 친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들어와 있는 종목 이번에도 문자 종목입니다. 크래프톤이 들어왔고요. 33만 5,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크래프톤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뭐 얼마 전에 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본 것 같은데 답답하신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크래프톤이 워낙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작년부터 시장이 1년 동안 올라왔거든요. 1년 동안 한 15만 원에서 35만 원이니까 한 2배 이상 올라왔죠.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주가가 이제 추세를 깨기 시작하면 고점에서 적게는 30% 정도, 많게는 40% 정도 빠지거든요. 네. 35만 원대에서 만약에 빠지면 굳이 저점을 잡는다면 27, 8만 원 정도인데 뭐 그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잘 가던 주식이 시장 전체적인 시장으로 밀렸기 때문에 희망을 드리면 좋은 말씀 드리면 반등이 옵니다. 그 반등 오는 자리가 31만 5천 원에서 32만 원이거든요. 네. 반등 왔는데 여기 오면은 일부분을 좀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 밀렸던 이 자리 딱 그 자리가 31만 5천 원, 32만 원 조금 보면 32만 5천 원. 이 부근까지 해서 한번 매도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뭐 현재는 뭐 실적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고 단 많이 올랐다는 게 장점이고 네. 다른 주식이 많이 조정받을 때 이 주식은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강한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고점에 좀 밀렸던 그 자리까지는 한 반등이 오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랑이기 때문에 28만 원 아래로 가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아래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반등이 올 것 같아요. 반등 올 때 일부분을 좀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이 왔을 경우에도 축소 그리고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28만 원 선을 일단 잡아주시고 그 아래에서도 좀 축소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전화 상담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바로 또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힘즈. 현대힘스요. 현대힘즈하고 네. 두 가지 신청했는데. 네. 클로봇 클로봇. 요 종목 맞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 그러면 저희 차례대로 현대힘스부터 먼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식사는 하셨는지요? 네, 방금 먹었습니다. 아, 혼자 드시면 안 저하고 다음에 같이 드시죠. 저도 아직 안 먹었는데. 예. 네. 현대힘스 매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매수가 15,800원입니다. 15,800원. 약간 최근에 사셨군요. 고점에서. 아니요, 3월 달에 샀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사서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그때 좀 추가 매수 좀 하시지. 그냥 가지고 그냥 왔는데, 예. 이번에 올라올 때 팔려다 못 팔았어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 일단은 좋은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이거든. 조선 블록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한번 올라와서 기술적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15,000원 돌파하면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게 이 13,500원까지 한번 빠졌다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14,000원 이하로 가면 비중을 줄이고 그 라인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 갭을 메우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갭을 메워야 되는데 갭을 이 13,390원이 갭을 메워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종목 자체가 강하면 그 자체 갭을 메우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럼 많이 이 갭을 메우지 않으면 많이 못 가잖아요, 이게요. 그죠? 그러면은 위에 윗꼬리에서 이제 거기가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 이 17,700원이 이게 네네. 넘어지기가 올해 안에는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2만 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어떤 종목이 클로봇이요. 클로봇. 클로봇. 네, 466100. 아, 클로봇. 이게 상장 첫날에 샀거든요, 이건요. 종목 코드 한번 불러주실래요? 466100. 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구나. 신규 상장했는데 이게 뭐야? 10월 28일 날 신규 상장했는데 이 첫날 샀는데 물 먹었어요. 최근에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좀 낮췄으면 좋은데 이게 클로봇이 좀 뭐 이름에 일단 로봇이 들어가니까 로봇 관련 주고요. 실내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내도 되고 그다음에 물류 쪽에도 많이 되고 물류 창고 특히 많이 쓰이는 그런 쪽인데 이제 최근에 반등 후에 지금 오늘까지 3일간 조정인데 뭐 조정 마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 좀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 지금 뭐 굳이 뭐 지지 라인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굳이 지지 라인 잡는다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금 주식을 좀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했어요. 네, 그니까요. 딱 느낌이 그러는데 8,000원, 8,100원 안 깨지면 좀 버티시다가 반등시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잡는다면 9,500원, 1,500원. 이게 단기적인 목표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도 들어왔던 종목 두 가지 종목이나 살펴주셨습니다. 현대힘스와 클로봇 이렇게 살펴봤고요.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채팅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혹시 네. 여기서 뭐 눈에 띄는 종목 몇 가지 살펴봐 주실까요? 네이처셀 한번 볼까요? 네이처셀. 네. 어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 그랬는데. 네. 네. 어저께 60포인트 넘게 빠지는데 네이처셀은 올라왔어요. 어제 10%나 올랐거든요. 참 진짜 대단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 그냥 갈 때까지 가야죠. 이제 어허. 이런 주식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요 밑에 지금 따라오는 요 라인 두 개를 깨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라인에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 22,000원, 2만 원.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라인들은 여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주가가 연동돼서 올라가면 계속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깨지 않으면 보유 관점이고 이게 관절염 쪽에 지금 뭔가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감적으로 봤을 때 이제 25,000원이 문제인데 이 라인을 넘어가면 27,000원. 네. 여기 넘어가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조금 조심스럽게 네. 내다보고 지지 라인 체크하시면서 아마 질문하신 분은 수익이겠죠. 네. 뭐 수익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자리고 그래서 지지 라인만 깨지 않으면 꾸준하게 보시고 이제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 수급이 2, 3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뭐 어느 날 보면은 한 5%, 7%, 10%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이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 더 봐주실까요? 또 뭐가 있나?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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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식인데 셀트리온. 네.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또 상담을 했을 때 저번 주에는 매도를 하라 그랬고 어제는 추가 매수를 하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16만 원 깨지 않으면 반등이 오는데 반등이 온다고 큰 반등보다는 약한 반등입니다. 반등 오는 구간이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여기가 좀 비중 축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핵심 말씀드리면 16만 원 이하는 비중 축소 깨지 않으면 버티시다가 17만 원, 17만 원 5천 원 일부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하나만 다음 ABL 바이오 한번 봐볼까요? ABL 바이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제약주가 그림이 똑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점에서 밀린 상태에서 단기 반등. ABL 바이오는 약간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단기로 지금 부딪히는 공간이 36,000원에서 37,000원 사이. 요 자리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일부를 좀 팔아주시고 이제 다음 주 봤는데 37,000원대를 돌파하면 다시 4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벨바이오는 이중항체, 면역 치료제,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회사 내용도 괜찮고 미래 가치도 좋아요. 근데 워낙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네. 밀렸는데 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중장기로 본다면 이 라인을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보면은 33,000원, 3만 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자리만 체크하시고 매수 라인이 안 나와 있네요. 매수 라인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매수 라인이 나왔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잠깐만 한번 봐볼까요? 매수 라인이 나왔는지. 매수 라인이 안 보여. 예. 24,000원이고 24,200원. 네. 그러면은 3만 2만. 그러면 저희 ABL 바이오 뭐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00원이니까 네. 뭐 현재가부터 4만 원에서 일부 파시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한번 보시죠. 3만 원 안 깨지면 수익이 꽤 많이 났네요. 네. 제가 과거에 이런 주식 저점에서 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몇 가지 살펴봤고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4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게 근데 기사를 보니까 또 거래 정지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건설주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범양건영이 이제 시총이 워낙 적어요. 500억짜리인데 아마 이제 이런 애들은 약간 트레이닝 그 수익률 대하는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 수익률 그냥 올인 들어가서 미수 몰빵 네네네. 이렇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면 내일은 일부 파셔야 되고 오늘 네. 상한가가 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깨졌을 때 이런 애들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현재 지지 라인이 2,000원인데요. 네. 2,000원을 깨면은 안 되고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오. 우크라이나 그쪽이기 때문에 2,400원이면 2,400~500원이 매물대가 많은데 여기 넘어가면 2,700원에서 3,0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매도를 조금 내일이구나. 오늘 금요일이 아니니까 내일 매수가 부근해서 그 위로 올라온다면 일부를 좀 팔아주시는 게 맞아 보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네네. 이끌어가는 이 종목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 시총도 싸고 약간 네.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1월 정도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당선되는 즉시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 종전시키겠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것 이슈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우리나라하고 큰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 분위기 좋을 때 일부 좀 매도를 좀 하시고 오늘도 보면은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네네. 범안건영, 남강통안, 일성건설 이런 주식들이 이화공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약간 시세는 좀 더 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길게 뭐 봐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네네. 이건 좀 위험해 보이고 네네. 그래서 약간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향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범양건영 이렇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SK스퀘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89,400원이라고 하시네요.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지주 회사 요거는 뭐 밸류업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SK스퀘어 이게 좀 무거운 주식인데 매수 라인이 정확하게 얼마? 89,400원이라고. 89,000원.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네요. 네. 그래서 기다리시면 올라올 것 같은데 조금 결론 말씀드리면 좀 기다리셨다가 빠져도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 보이고
빠른 시간 안에 장이 좀만 안정되면 반등이 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대신에 이제 반등이 오는 구간에서 약간 너무 큰 종목이고 무거운 주식이라서 올라가더라도 큰 수익은 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 오면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반등에 오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 뭐 9만 원 선 여기 넘어가면 9만 한 4,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중이 많으시면 나는 좀 이 주식을 나는 중장기로 보려고 샀다 싶으시면은 한 반 정도 파시고 뭐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이닉스가 좀 아까도 이제 봤지만 하이닉스가 네네.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다행히 하이닉스는 17만을 버티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리면 네. 17만 원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하시되 반등이 오더라도 18, 9만 원대 일부분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도 SK 하이닉스 채팅창에 많이 궁금해하셔서 무슨 일이냐 궁금해하셔서 짚어주셨었는데 이렇게 방금 SK 스퀘어와 함께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들어온 종목이고요. 현대차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5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뭐 현대차 어제 좀 조정을 봤더니 오늘은 일단 그만큼 좀 회복을 해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 20만 3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인도 쪽도 그렇고 괜찮을까요, 대표님?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됩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네네. 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고요. 네네. 반등이 오더라도 큰 반등이 없고 그래서 너무 큰 주식을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고 있으면 기회 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땅이 맹지라면 의미가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맹지라는 거는 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약간 대형주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형주는 한번 추세를 타면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반대로 빠지면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 올 때도 큰 반등보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이 세게 온다. 네. 그러면 주가가 2,400에서 머물지 않겠죠. 2,700, 3,000을 돌파하겠죠. 네네. 주가가 2,700, 3,000을 넘어간다면은 이런 현대차 이런 주식 20% 올라갈 때 다른 주식은 200%도 더 갈 수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덩치가 좀 작은 종목으로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종목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가상 20만 원이 깨지 않으면 네. 기다렸다가 반등이 온다. 반등이 오면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점진적으로 상승 올 때 현금화를 좀 시켜서 비중 조절 후에 약간 중소형주로 교체 매매가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큰 종목들은 어쨌든 올라갈 때는 또 잘 가지만 내려갈 때는 또 오래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뭐 현금화하거나 교체하는 전략 좀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3,500원이라고 하시네요. 이것도 이제 로봇주죠. 삼성과 관련된 보핏 쪽으로 봐야 될까요? 로봇주인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올라주고 있거든요. 매수가랑 많이 차이 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이제 레인보우가 삼성에서 인수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마 삼성에서 지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싼 시총이 싼 주식이죠. 네. 그리고 로봇 쪽 최근에 머스크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한 2030년 되면은 로봇 개수가 100억 개가 네. 넘어갈 거다. 그게 그냥 건설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 네네. 그게 이제 레인보우 쪽에서 아마 키울 가능성이 있고 삼성에서 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신다면은 저는 20만 원대를 넘어갈 것 같고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만 원대 이탈하면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2만 원 이하 축소 지금은 보유 관점이고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13만 원, 13만 5천 원 넘어가면 비중을 좀 늘린 상태에서 14만 5천 원, 16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르면 얘가 올라가면 다음 주 어디 봐야 되는데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인데 반등 시 짧게 보면 14만 원 부근 이까지 왔는데 못 올라가면 이거를 좀 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올라가면 본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약수익이나. 네네.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 나는 중장기로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좀 멀리 보실 분은 삼성을 믿고 또 삼성에서 또 키울 수 있고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과거에 이랬습니다. 아. 이러다가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쵸, 그런 네. 주식이 됐거든요. 삼성 관련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이고 시총도 적기 때문에 아마 삼성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라인 12만 원 조금 아래로 한 단계 보면 11만 5천 원. 네. 여기까지 뭐 무너질 자리는 없어 보이지만 네. 혹시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수익 날 것 같고 네. 중장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삼성과 관련된 로봇 주인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20만 원까지 지금 전망은 해주셨거든요. 뭐 월화 정도의 반등 나왔을 때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종목도 살펴봤고 오늘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지 전화 종목 또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2차 전지만 다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요. 매수가랑 아.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3만 천 원에 네. 한 30%? 30%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은 많이 물려 있는데 희망적인 예. 목소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 저는요, 네. 주식이 전부 다 2차 전지예요. 그러면은 종목이 뭐가 있나요? 쭉 한번 불러보세요. 에코프로비엠 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예, 그것도 한 20% 되고, 네. 포스코 홀딩스가 44만 5천 원. 네. 그리고 포스코 피첼 포스코피챔 36만 1천 원. 네. 그리고 이것도 한 25% 되고요. 네네. 그 LG 노텍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다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데 제가 네, 들어본 많이 네 종목 중에서 네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LG이노텍이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 LG 노텍이 선생님 25만 1천 원이에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세 종목이 지금 2차 전지고 마지막 LG이노텍인데 세 네. 종목 예를 들어서 세 종목이 동시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동시에 네. 올라가더라도 약해요. 그리고 종목이 빠지면 동시에 같이 빠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면 세 종목 중에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를 버리시든지 에코프로 BM을 버리시든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가 또 포스코 퓨템. 네, 포스코 퓨처엠을 하나 버리든지 셋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버리신 다음에 현금이 그러면 20% 30%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 현금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현금은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얘네들 중에서 반등이 오는 구간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돈을 투입하는 거죠. 네. 제 말 이해되시죠? 네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현재 아까도 제가 계속 2차 전지에 설명드렸는데 관세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트럼프 쪽에서 계속 관세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네. 한국이 너무 관세 적게 해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계속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네. 그 두 개도 10% 정도씩을 버리신 다음에 현금을 조금 차라리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LG이노텍도 손실이 많이 나 있지만 15만 원 아래로 가면 일부분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아, 아니면 네. 나는 한 2, 3년 정도 나는 아니면 뭐 3년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주식을 안 보고 그냥 2, 3년을 그냥 버티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근데 네. 이게 제 노후 대책인데 마이너스가 한 50%예요. 네네네. 아우, 근데 이거 보면 아주 그냥 속이 울렁거리고, 매스 끊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대책을 드렸는데 셋 중에 네네. 하나를 파시든지 아니면 아예 한 2, 3년 정도 그냥 주식을 안 보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는 끝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더 할 수는 없어요. 2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한 3년 후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또 트럼프 쪽에서 관세를 의외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호재가 나오면 2차 전지가 한번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하고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분위기가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제 말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솔직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일단 내 계좌, 내 종목들 먼저 살피고 요렇게 현실적인 전략 잡아주시는 부분이 또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일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